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과거에도 그랬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중동 사태가 이게 이제 전쟁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확전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초기에는 이제 별로 악재로서 별 포텐셜이 시장에서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곧 소멸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라는 다른 재료하고 시장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악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0.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아주 잠시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수 하락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1.3%가 넘게 2422포인트까지도 밀리기도 했던 시장이었는데, 오후 이제 장 거의 끝날 무렵에 로이터 통신으로 임시 휴전 소식, 그러니까 뭐 단은 아니고 가자지구 남단에 이집트랑 연결되는 그 통로 부근 피난민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보도도 또 하마스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간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7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1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1984억을 순매수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6.2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0.81%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1%가 넘게 1.24%가 마이너스 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코스닥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져서 지수가 한때는 800을 간당간당하는 800.62까지 이렇게 그런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이제 그 오후에 전해진 일부 그 가자지구 남단의 이집트 통로 쪽에 일부 휴전 얘기 나오면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40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9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8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0.54포인트, 주말보다 1.49%가 밀리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두 시장이, 양시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는 이게 이제 2500 밑에에서 또 다른 매물이 형성돼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희망적으로 움직였던 그 부분에 매물이 또 걸려 있어서 새로운 매물을 만든 셈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매물을 뚫으려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더블 버텀을 만들거나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코스닥도 다시 역배열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간 이 양 시장이 다 기술적으로도 상승 쪽으로 어떻게든 스피드는 어떻게 되든 가닥을 잡으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더블 버텀인데 더블 버텀이 되려면 이게 올라가려면 직전 버텀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꺾이기는 힘들어서 어차피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환율은 오늘 1353원 7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원 70전이 지난 주말보다 또 올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악재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49억 순매도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95억 순매도, SK 하이닉스도 333억 순매도, 1, 2, 3위를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335억을 순매도했고, LG화학도 215억을 순매도했고, SDI도 40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 4억 산 거, 이거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현대차 8억, 기아 163억, 네이버 53억, 이렇게 외국인들 샀고, 기관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는 다 샀어요. 근데 이제 기아를 34억을 매도를 했고, 네이버도 16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 중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만 241억, 아마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에코프로 241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 BM은 296억을 순매도했고, LNF도 2억이지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219억, 에코프로 203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LNF만 1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동 문제가 저렇게 되니까 당연히 오늘 이제 비교적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돼서 상승 모습을 보인 게 에너지죠. 가스하고 유류 유통 이런 겁니다. 이제 WTI가 전일 대비 5.8% 이렇게 올라서 87달러를 넘어갔고, 블룸버그 연구소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중동에서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넘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 TTF에서 전일 대비 3.9%가 올라서 55유로, 바이 메가와트 아워, 이렇게 올랐습니다. 3.9%나.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이 좀 올랐다가, 장이 워낙 이제 어려움을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장 후반기에 가면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러시아군이 항구하고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 이거는 이제 삼성중공업 특히, 3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할 전망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가 오르고 그러면 조선 쪽이 좀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조선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계속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던 금리라는 이슈가 순간적으로 이 중동전 우려, 확전 우려 때문에 이게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로 봐서도 사실 금리가 어떻다 하는 거는 다음 달 초에 FOMC 회의 나올 때까지는 어차피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괜히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는 건 이미 이제 시장이 알고 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중동 불안감이 오늘 더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지금 이제 채권금리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러는 것도 사실 보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하는 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금리 쪽의 얘기보다는 금값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장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단기간에 연준이 금리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대는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괜히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럴 뿐이지, 채권 금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 중동전이 중동전으로 확전되면 어떡하냐. 그런 이제 걱정이 시장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금리보다 더 큰 이슈로 오늘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아니까 이스라엘이 뭐 대대적인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대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일단 지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모두가 이제 짐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이제 가자지구에 투입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에 폭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을 했고 막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용인되고 이거 뭐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정작 지상군이 이제 밀고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인명이 이렇게 될 때고 또 계속해서 유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피난 가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잘 안 간답니다. 뉴스 보니까 또 그게 쉽지가 않죠. 잘 안 간답니다.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는 더 인명 피해가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암만 이제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하는데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놓고 했겠죠. 그냥 했을 리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명 피해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전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뭐 다 아랍 국가들이 확전되게 안 하기를 이제 바란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하마스가 때렸으니까 니네 좀 맞는 거 그것까지는 용서하는데 근데 이제 들어와서 얘기가 좀 달라지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제 헤즈볼라 뭐 이런 등등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랍들 특성상 뭐 사우디가 진짜 군대를 안 보내도 뭔가 이제 이익을 뭐 하나를 맡아서 해야 되겠죠. 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한다면 이게 큰 실수가 될 거다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미국도 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프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저것 어렵게 이렇게 해서 내년 대선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중동에서 뻥 터지면 이거 좀 수습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 3시에 가자지구 남쪽에 이집트 쪽에 피난민들이 나가게 하는 그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하는 속보가 이제 로이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하마스에서 우린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는 바 없죠. 왜 그러냐면 통행을 재개한 임시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미국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은 안 될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인명 피해를 줄여보고 이집트로 나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나가게 이렇게 하자. 뭐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이 촉발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였지만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는 문제 검토하던 걸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 AFP가 또 보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체가 그랬잖아요. 이게 악재 아닌 악재 같은 이런 중동 사태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그냥 빨리 끝내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한계효용 체감해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빵 맞았을 때 두 번에 빵, 빵, 이게 같은 그 재료가 계속 때리면 이제 시장이 둔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만의 소화 방법으로 해서 이 악재를 소화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뭐 갑자기 뭐, 한 번, 두 번 하고 악재 끝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본 해결의 두 가지 방법, 그 어떤 거를 봐도, 이게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이게 하여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한 이건 계속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시한폭탄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쪽으로 해결이 난다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죠. 물론 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언젠가 온 그 저점,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저점이 다가왔다 막 이래니까 저도 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점에 가까워왔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 저점을 예측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매매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의 흐름을 갈 때 시장하고 맞서지 말라는 거죠. 왜 굳이 시장하고 맞서갖고, 그건 뭐냐면 내가 조금 일찍 가서 먼저 벌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회복 조짐이 보인 후에도 그때 부지런 떨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측해서 가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부 물려있고 일부 현금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시장 흐름에 괜히 맞서갖고 고생하는 것보다 시장 흐름이 좋아졌을 때 그때가 훨씬 난 거죠. 봄이 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개인 투자가는 약간 늦게 움직이는 게 이런 상황에선 그게 훨씬 더 낫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백만개미 그 스쿨 시즌2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 고정 댓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혼자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함께 하면 이제 길이 된다 이러니까 같이 하세요. 제가 딴 데서 막 악성 신고까지 당해가면서 가격 낮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막 한 달에 뭐 엄청난 보통 반손에 뭐 몇십 분의 1로 제가 내려가고 욕은 좀 먹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내일은 그 투자 스쿨을 통해서 요즘 이제 핫 이슈인 그 HBM 반도체, 그건 뭐고 어떤 전망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관련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내일 그 스쿨에서 오후에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그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오늘 입었던 이 옷 색깔처럼 주식이 좀 반등이라도 빨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